이번 주 정치판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.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한 기자, 이번 주 나라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법 판단들이 줄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정말 쉴 틈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 2시간 후에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.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. 그리고 이틀 뒤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수요일에 있고요. 그리고 27일에는 이 본회의가 있는데요. 이때 최상목 대행의 탄핵안이 보고가 되는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로 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. 그리고 금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 있는 날입니다. 정말 일정 하나하나가 전국을 크게 흔드는 변수들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것부터 살펴볼게요. 네.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됐잖아요. 이 네. 의미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달 초에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려고 했었다가 이 마은혁 미임명 등 변수로 인해서 영향이 있었다. 이런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. 그래서 동시 선고 가능성, 그러니까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선고보다 더 늦거나 동시에 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 국정 공백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 결정문 나오는 대로 선고한다. 이런 원칙론에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선고 기일이 잡힌 건데요. 윤 대통령과 달리 이미 평결이 진행된 건 먼저 선고하자. 이런 기조인 겁니다. 한 총리 사건은 단 한 차례 변론 기일로 종결된 만큼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관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번 사건, 한 총리 사건에 대한 선고가 특히 중요해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예, 맞습니다. 이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이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헌재가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. 헌재 오늘 이 국회 탄핵 과정에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이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총리 이 국무위원 기준으로 151석으로 볼 것인지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 총리는 192석으로 탄핵안이 가결됐었는데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 기준인 200석 의결 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각하가 답이다 이렇게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. 어쨌든 한 총리는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추후에 대미 외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총리 복귀는 여야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오늘 수요일로 잡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? 물론 이 1심에서 선고된 당선 무효형 이게 유지되냐 이게 핵심일 텐데요. 1심에서는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 이 판결이 유지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서 사법 리스크 총 공세를 강화하고 야권에서는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체론, 이 새로운 후보 물색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. 만약에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아마 상당한 정치권 파장이 예상됩니다. 여권에서는 이 대법원 3심 판단을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나서겠지만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2심이 끝이고 또 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정당성, 여론 악화가 될 수 있어서 전략 수정 불가피해 보입니다. 이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 대표 독주 체제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뒤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? 물론 이 판사 출신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. 윤 대통령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나올 수 없다. 이 무조건 뒤에 할 거다.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습니다. 법리적으로는 물론 이 두 건은 아예 별개 사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파장이나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이 헌재 판단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. 예컨대 이 대표가 1심보다 감형해서 당선 무효형 아니라면요. 이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 사건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윤 대통령 사건을 기각한다. 이런 정반대 전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.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 이번 주에는 나오는 겁니까? 제가 취재해보면 진짜로 아직까지는 미정이라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. 지금은 선고일 확정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. 당초 예상됐던 선고 시점 3월 중순에서 2주 이상 미뤄진 만큼 내부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건
인용이든 기각이든 한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.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서 알려진 것처럼 선고 당일 아침에 판결을 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 이 선고일도 2, 3일 전에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도 이 모레인 26일쯤까지 선고일을 통보하느냐 이 여부가 이번 주 선고 여부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. 말 그대로 이번 주가 우리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초래할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.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.